자, 이번 프로젝트는 파트 6의 두 번째 실전 프로젝트입니다. 자, 스타벅스 코리아의 서브 메뉴 구조, 우리가 앞서 파트 1에서 HTML 학습할 때 작성했던 그 예제를 이제 파트 6에 와서 CSS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완벽하게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완료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본의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CSS의 디자인은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와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CSS부터 일단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스크립트를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픈하고 라이브 서버로 인덱스 HTM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HTML에는 앞서 여기 메인 CSS 비어 있고요. 노멀라이즈, 리셋 CSS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리셋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봤을 때 요소들의 크기, 간격, 그리고 여기 분릿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리셋부터 로드를 해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노멀라이즈를 먼저 로드를 하고 크로스 브라우징에 초점이 있는 노멀라이즈를 먼저 로드하고 그 다음에 각 요소의 마진, 패딩, 링크의 스타일 등을 초기화하는 리셋 CSS를 로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보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리셋이 되어 있고 A 태그의 리셋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건 리셋 CSS에 가서 할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바로 열었고요. 컬러를 일단 검은색으로 다 통일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 버튼도 있는데요. 네, 링크의 리셋까지 처리를 했고, 이제 메뉴들을 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본과 같이 이렇게 일단은 위에 보시면 로고가 왼쪽에 있고, 메뉴들이 전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사실 저와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저는 헤더의 배경색을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게 구현을 할 거예요. 지금 하나의 헤더에서 배경색을 순차적으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헤더에서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배경을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이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요소의 높임을 반영해서 헤더의 높이를 늘려주면 안 보이던 이 배경 색깔이 보이도록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헤더에 가서 일단은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부터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메인 CSS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메인 CSS도 그러면 로드를 할게요. 자, 우선 헤더의 배경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선택자, 태그 선택자로 불러왔고요. 메인 CSS 작성할게요. 헤더가 있으면 백그라운드를 라이니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색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의 문법은 방향, 기본 방향이라서 생략 가능하지만 썼고요. 그 다음에 색상, 얘가 120픽셀까지 있고, 그리고 해당 색깔이 120픽셀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라이니어 그레디언트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20픽셀까지는 이 색깔이고요. 120부터 끝까지는 지정된 이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메뉴들이 완료본을 보면 이 일정 너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HTML에서 일정 너비를 가둬줄 클래스명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컨테이너의 너비를 지정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너비는 1100 정도로 할게요. 화면의 가운데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소들이 1100의 너비 안에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큰 거부터 잡아 볼게요. HTML을 보면 H1이 왼쪽에 있고 내부가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럼 플렉스를 이용해서 H1을 왼쪽으로 몰아버리고 내부는 오른쪽으로 몰 수 있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하고 주축에서, 즉 가로축에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하면 양쪽으로 벌어져 있겠습니다.
작성을 해볼게요.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 거냐면 이 두 요소의 부모인 컨테이너한테 작성하시는 겁니다. 헤더 안에 컨테이너에서 작성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에서 영적 끝에부터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고가 왼쪽, 내부가 통째로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구도 가로 배치를 할 거냐면 여기 내부 안에 UL들도 여기 UL의 이 리스트와 상단의 이 리스트들도 자, 일단은 가로 배치부터 하겠습니다. 탑 메뉴 안에 LI도 그리고 메인 메뉴 안에 LI도 가로 배치를 할게요. 그러면 헤더 안에 내부 안에 UL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더 안에 내부 안에 UL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가로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메뉴들이 다 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서브 메뉴들은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되 이 나타난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이 밑에 다른 메뉴가 지금 메인 컨텐트가 있는데 메인 컨텐트가 지금 아래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늘어나도 이 늘어난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서브 메뉴도 앱솔루트를 처리를 해야 되고 헤더 같은 경우도 상단에 고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앱솔루트 또는 픽스드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일단 서브 메뉴부터 보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는 여기 원뎁스의 메뉴 아래에 있는 메뉴를 말하는 겁니다. HTML에서 보시면 자, 지금 메인 메뉴에서 LI 안에 서브 메뉴 요 div를 감싸 있는 이 서브 메뉴들은 기본적으로는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 거냐면 보통의 서브 메뉴는 바로 위에 있는 LI를 기준으로 잡지만 저는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 메뉴들이 어떤 거든 간에 여기 이렇게 왼쪽부터 여기서부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기준이 여기입니다. 얘들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에 가서 기준을 잡아줄 거예요. 여기 컨테이너에 가서 기준을 잡아주고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클래스명 서브 메뉴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absolute 이렇게 되겠어요.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둘 다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얘들이 기본적으로 너비를 다 쓸 수 있게 이 요소의 left가 기준위치 left에서 안 떠져 있고 이 요소의 right가 기준위치 right에서 안 떠져 있고 이 요소의 위치는 기준위치 여기 기준위치에서 여기 있어야 되니까 지금 기준위치가 누구냐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탑에서 100%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 값을 100%로 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 화면 보면 다 여기에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본처럼 이 요소들이 가로 배치가 되려면 이 요소의 부모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간격은 50픽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부모는 HTML을 봤을 때 서브 메뉴 첫 번째 거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DL로 되어 있는 얘들의 부모가 클래스명 서브 메뉴예요. 그러면 서브 메뉴에 가서 이 DL이 가로 배치가 되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되겠죠.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제가 간격은 50픽셀이라고 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격이 50픽셀 해서 다 겹쳐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밑에 있는 컨텐츠와 겹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얘가 다 얘를 감싸고 있던 이렇게 감싸고 있던 요소가 앱솔루트로 붕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마우스 올리기 전에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를 일단 얘는 주석 처리하고 하단에 none 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요소가 언제 나타나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 li 이 요소에 마우스를 올리면 그 아래 자식 요소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할 거예요. 마우스가 올라간 저 메뉴의 하위 메뉴인 얘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뉴 안에 li라고 해서 선택자를 쓰고요. 자, 바로 밑에 li라고 할게요. 오버하고 오버했을 때 클래스명 sub 메뉴 얘가 디스플레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블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플렉스로 나타나게 해야지 그 안에 이 DL들이 가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올려보면 이제 마우스 올라간 요소의 자식 요소 서브 메뉴만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에 공간, 완료본과 같이 위에 공간을 조금만 만들게요. 헤더에 가서 패딩을 좀 주겠습니다.
패딩 탑을 20 정도 줬고요. 위에 공간을 좀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원료본을 보시면 이 요소가 여기 두 요소가 DIB 안에서 여기 이 DIB 안에서 교차축을 중심으로 센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에 가서 얼란 아이템 센터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몰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지금 컨테이너가 이 정도 공간을 쓰고 있고요. 그거 안에서 교차축에서 센터에 로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 탑 메뉴의 스타일부터 간단하게 잡겠습니다. 여기 탑 메뉴의 스타일은 일단 글씨 색깔 조금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 간격을 20픽셀 정도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해당 요소의 클래스명이 탑 메뉴입니다. 탑 메뉴 선택해서 갭을 이미 앞서 우리가 플렉스를 있었으니까 갭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헤더 안에 내부 안에 에이펙들의 컬러는 모두 다 똑같이 333으로 회색으로 짙은 회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 탑 메뉴의 간격은 잘 됐고요. 이제 메인 메뉴의 스타일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뉴의 높이를 좀 줘서요. 그 높이 안에서 40픽셀의 높이 안에서 센터에 오게 할게요. 메인 메뉴 안에 바로 밑에 있는 LI의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라인 하이트 이용해서 40픽셀의 높이에서 센터에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 대문자로 바꿀게요. 여기 안에 있는 A 태그만 이라고 해서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트랜스폼 해서 대문자로 변경을 했어요. 간격들도 줄게요. 자, 원료본을 보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A 태그가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태그와 옆에 메뉴 사이의 간격이 없습니다. 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 태그가 여기까지 다 차지하게 할 거니까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A 태그가 이만큼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간격은 마진이나 갭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A에 가서 좌우에 패딩으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저 볼게요. 메인 메뉴의 li 안에 A에 가서 여기에서 패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을 상하, 좌우 해서 이렇게 하고요. 패딩이 온전하게 나오게 하려면 디스플레이 속성도 블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있고요. 얘가 여기 이 내부에서 끝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끝쪽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justify content 하고 오른쪽에 끝부분에 주축의 끝점에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메인 메뉴 안에 있는 요소들이 이 li들이 오른쪽 끝에 있게 하겠다. 주축에서 justify content flex end 하면 주축의 끝점에서 있겠죠? 자, 그럼 저장하고 보시면 이렇게 그쪽에 있습니다. 자, li까지의 스타일은 다 완료가 됐고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A에 앞서 얘처럼 이제 배경색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안에 글씨 색깔도 변경이 되네요. 보겠습니다. A에 호버를 했을 때 백그라운드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컬러가 변경이 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마우스 올려보면 이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위 서브 메뉴가 늘어나도록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늘어나는 건 지금 CSS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CSS에서 할 수 있는 건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요소의 배경색이나 색깔 또는 이 마우스가 지금 여기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요소의 스타일과 여기 하이의 스타일을 바꿀 방법만 CSS에 있지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헤더의 높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방법은 스크립트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밑에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메뉴의 높이를 임시로 바꿔볼게요. 메인 CSS에 가서 헤더의 높이를 임시로 500 정도 잡아볼게요. 이건 임시입니다. 임시로 500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00에서 얘들이 지금 우리가 마우스로 했을 때 얘 크기가 늘어날 건데 그 높이에다가 패딩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얘가 20픽셀이 더 커져요. 왜냐면 박스 모델에서 우리가 하이트를 주면 기본적으로 그 하이트는 컨텐트의 크기고 컨텐트 바깥쪽에 패딩이 붙어서 요소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준 높이는 보더까지다 라고 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나오고 있고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얘들의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완료본과 비교를 해보면 완료본은 마우스로 했을 때 여기부터 이렇게 배경색이 있고 글씨가 잘 보이는데 우리 거는 지금 헤더의 높이가 지금 늘어났어요. 여기가 이 높이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높이에서 지금 패딩 탑이 들어가면서 높이가 컸습니다. 자, 그러면 20만큼 조금 오차를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사 좀 해볼게요. 몇 정도를 줄이면 저 부분이 채워지는지를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헤더에 가서 여기 색깔을 줄여볼게요. 자, 일단 늘어난 만큼 100만큼 줄여봤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가 뜨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뜨고 있어요. 조금 더 줄여볼게요. 90까지 줄여봤을 때, 네, 이제 딱 맞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이 수치를 지금 제가 개발자 도구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반영을 할게요.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고 있는데 색깔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색깔을 반영해서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이 서브 메뉴 안에 DT 안에 A, DD 안에 A들이었어요. 자, 일단 제목은 완료본을 보면 제목의 성격이 있는 DT 안에 있는 A는 흰색, 그리고 얘들 색깔도 살짝 밝은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서 메인 메뉴 안에, 서브 메뉴 안에 DT 안에 A입니다. 서브 메뉴 안에 DT 안에 A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명 서브 메뉴 안에 DT 안에 A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DD 안에 A는 어두운 배경색으로 바꿀게요. 어두운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이제 잘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CSS가 할 일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 얘가 늘어나면서 보여야 되거든요. 완료본을 볼게요. 완료본을 보면 지금 이 높이가 늘어나면서 안 보이던 요 서브 메뉴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작성한 헤더에 가서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아까 임시로 넣었던 이제 500픽셀은 현재 메뉴의 높이를 검사를 해보면요. 현재 헤더의 높이가 컴퓨티드를 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이제 빼버리고 임시로 했던 거 빼볼게요. 저장하고 보면 현재 헤더의 높이는 90픽셀 70에 20이 더져서 90픽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트를 90픽셀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걸 넘치는 건 일단 안 보이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높이를 바꿔주면 마우스 올렸을 때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헤더의 높이를 늘려주면 안 보이던 서브 메뉴가 슥슥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크립트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지금 헤더의 높이를 바꿀 거고 헤더의 높이가 바뀌는 그 과정이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CSS에서 이 헤더의 높이가 90에서 이제 높이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 높이가 늘어나는 그 전환 과정을 보여달라고 트랜지션을 적용합니다. 하이트가 바뀌는 과정을 0.5초에 걸쳐서 끝이 느린 속도 모델로, 즉 초반이 빠른 속도 모델로 움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CSS가 할 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화면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헤더의 높이를 바꾸는 것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통해서 헤더의 높이, 마우스로 했을 때 헤더의 높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바디가 바로 닫히기 전에 JS 폴더 안에 main.js라고 생성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JS 폴더를 생성하고 그 안에 main.js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 주셨으면
변수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는 우리가 두 개만 잡으면 돼요. 제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누구의 높이를 바꾸는 거냐면 헤더의 높이를 바꾸는 거예요. 두 개. 메인 메뉴 안에 li와 헤더를 변수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메뉴 안에 li 변수를 잡을게요. 메인 메뉴라는 변수명에다가 document 걸 selector all 클래스명 메인 메뉴 바로 밑에 있는 li 라고 변수를 잡고요. 헤더도 변수로 잡겠습니다. 헤더는 단일 요소니까 그냥 쿼리 셀렉터 해서 바디 바로 밑에 있는 헤더라고 해서 변수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잡아주고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마우스를 올리면이냐면 여기 li 메인 메뉴들마다 할 일이에요. 반복문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반복문은 for each를 써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S6의 문법으로 작성할게요. 자, 아이템, 매개 변수 아이템을 메인 메뉴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아이템으로 받아오겠다고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 요소에 마우스를 올리면 add event listener, 이벤트의 종류는 마우스 오버 하면 할 일 작성해 볼게요. 마우스가 나가면 할 일 add event listener, 마우스가 out 하면 할 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우스가 올라오면 할 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냐면, 자, 우리가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이 헤더의 높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높이를 구해와서, 이 높이와 어느 높이를 더할 거냐면, 원래 헤더의 높이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헤더의 높이를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서브 메뉴가 300 픽셀이라고 한다면 300에다가 90을 더해서 헤더 높이를 390으로 바꿔주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해 볼게요. 서브 메뉴를 하나 만들고요. 서브 메뉴의 하이트라는 변수명에다가 마우스가 올라간 그 요소를 전 this로 받았고요. this에 쿼리 셀렉터 해서 지금 마우스가 올라간 누구의 높이를 알아야 되냐면 제가 얘한테 마우스를 올렸다고 하면 그 자식 요소인 이 서브 메뉴의 높이를 구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올라간 그 요소를 this로 받고 그거의 자식 요소를 찾아서 지금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 요소의 높이를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브 메뉴 클래스명 서브 메뉴를 선택하고 얘의 높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높이는 offset 탑 옵셋 하이트라고 해서 구해올 수 있습니다. 하이트. 자, 이러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자신 요소 클래스명 서브 메뉴의 높이가 변수명 서브 메뉴 하이트에 저장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헤더의 스타일 중에 하이트의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자, 백틱을 이용해서 $사인 안에 우리가 서브 메뉴 높이 플러스 헤더의 높이는 그냥 90 더해주고요. 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헤더의 높이가 늘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이가 잘 바뀌고 있어요. 자, 서브 메뉴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안 나와야 되겠고요. 마우스가 나가면 여기 li에서 마우스가 나가면 원래 높이로 줄어야 돼요. 자, 원래 높이는 90이었어요. 원래 높이. 헤더의 스타일의 하이트의 높이를 90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자니까 90 픽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마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없으면 사라지고 있고요. 나가면 다시 원래 높이인 90 픽셀로 잘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저 메인 메뉴가 밀리고 있습니다. 완료본을 봤을 때는 저 메인 메뉴가 밀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건 메인 메뉴가 밀리고 있어요. 자,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저렇게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헤더의 높이가 늘어나는 게 자, 얘가 늘어난지 헤더의 높이가 늘어난지 모르도록 우리가 CSS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메인 컨텐트가 밀리지 않으려면 이 요소 헤더 자체도 앱솔루트로 붕 띄워줘야 됩니다. 해볼게요. CSS에 가서 헤더에다가 포지션
absolute 해볼게요. 자, 일단은 상단에 붙어 있으라고 탑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solute로 하면 큰 변화가 생겨요. 포지션 absolute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요소가 붕 뜬다. 그리고 이 요소의 크기가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 즉 안에 있는 컨텐츠는 1100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1100 너비만큼 줍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의 레프트 값과 라이트 값도 주든가 아니면 너비를 100%를 줘야 됩니다. 저는 레프트 0, 라이트 0 해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컨텐트가 안 밀리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던 메인 컨텐트가 지금 뒤로 밀렸습니다. 저 밑으로 갔어요. 얘가 붕 떠버리는 바람에 여기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해서 메인 컨텐트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메인 컨텐트 메인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 뒤에 숨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저걸 막으려면 바디에 가서 지금 이 헤더의 높이가 90이었으니까 내부의 공간을 90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헤더에 가볼게요. 바디에서 패딩 탑에서 9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볼게요. 자, 이제 메인 컨텐트가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CSS 작성하고 그리고 스크립트까지 작성해서 스타벅스 코리아와 유사한 서브 메뉴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 봤습니다.